자, 이제 4단원인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에요. 자, 일단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구성 요소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이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특징은 또 뭐냐면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 요 5가지 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물질들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각 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은 무엇이냐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고 기상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수권은 무엇이냐면 바다, 강, 지하수, 빙하 등 지구에 있는 물을 수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 직권은 무엇이냐면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생물권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로 이 생명체들은 기권, 수권, 직권에 분포합니다. 그 다음 외권은 무엇이냐면 기권 바깥의 영역인 우주 환경을 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는 현재 지구에만 존재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태양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을 때,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찾을 때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환경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자, 그 다음 적절한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고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두께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기는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유해한 우주선을 걸러줍니다. 여기서 우주선은 UFO가 아니라 우주에서 오는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뭐 파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코스믹 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축의 경사 이런 것들이 적절해가지고 지구에는 현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기권은 무엇이냐면 공기층으로 다른 말로는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약 32km 이내에 전체 대기 질량의 99%가 밀집되어 있어요. 다음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체 대기 중에 질소는 대략 78%, 산소는 21%, 아르곤이 0.9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권, 즉 대기권의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특징을 알기 전에 이 2가지 개념을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류인데, 자, 대류는 무엇이냐면 차가운 건 아래로,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뜻한 게 위에 있으면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대류란 무엇이냐면 차가운 건 아래로, 따뜻한 건 위로 움직이려는 게 바로 대류입니다. 만약에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으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공기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차가운 공기가 온도가 낮은 공기가 위에 있고 온도가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에 있으면 얘네들은 공기가 대류하지 않아요. 그 다음 기상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상현상은 무엇이냐면 구름, 눈, 비가 내리는 거,
구름이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기가 대류하면서 동시에 수증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잡고 이번 내용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X축에는 기온, Y축에는 높이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그래프와 조금 다르게 그냥 이 높이에 따라 기온을 우리가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나타낸 거예요. 자, 보게 되면 기온이 높이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죠. 자, 이쪽이 기온이 높은 거고 이쪽이 기온이 낮은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보면 자, 어느 순간부터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온이 감소하고 다시 기온이 증가해요. 자, 이렇게 이 연직 방향으로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칸을 나눴고 각각의 층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은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기온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냐? 바로 이런 열원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열원에 가까이 다가가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열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온도가 감소할 거예요. 자, 이 그래프에 영향을 크게 주는 열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표에서 발생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죠, 지표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다시 열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하나의 열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도 열원이 될 수 있는데 당연하죠.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오존층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표가 열원, 그 다음에 태양이 열원이니까 지표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다시 기온이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왜 다시 안쪽으로 한번 꺾였냐? 바로 이 오존층 때문입니다. 자, 이 오존층도 또 하나의 열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하죠? 그렇죠. 자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뭘로 방출해 주냐면 열로 방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존층도 또 하나의 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각의 층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열권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원인 태양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대류 현상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보게 되면 높이가 낮은 곳이 있고 열권에서 높이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높이가 높은 곳에 온도가 높은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낮은 곳에 온도가 낮은 공기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상태냐면 그렇죠. 따뜻한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왜냐면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권은 대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정하겠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징이 대기의 대부분은 높이 32km 이하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열권의 높이는 한 80km에서 그 이상인데 공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자,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거예요. 왜냐면 이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담요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차를 적게 해주는데, 그러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당연히 열권에서는 이 밤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극지방 상공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오로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열권의 특징.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해요. 그 다음 공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그 다음 극지방 상공에 오로라가 발생해요. 자, 열권의 특징 잘 알았나요? 자, 그러면 중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권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때요? 감소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어요.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일어나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공기가 움직여요. 공기가 움직인다는 거는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죠. 불안정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수증기가 없습니다. 자, 대류 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상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자, 왜냐면 기상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공기가 대류하면서 동시에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 눈, 비 다 이거 물이죠. 수증기가 있어야지 기상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간권에는 대류 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유성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별똥별이라고도 하죠. 자, 이 별똥별은 뭐냐면 지구 외권에 있었던 조그마한 돌덩이들이 우리 지구 중력에 의해서 막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공기 중에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면서 타올라요. 마찰이 생기면서 타서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게 바로 유성이고, 다른 말로는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권 다시 정리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오존층이 열원인데 이 열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층은 불안정한데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성층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성층권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온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안정하기 때문에 뭐의 항로로 이용이 되냐면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지만 20에서 30km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를 흡수해 주냐면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발산하니까 오존층도 열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열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자, 지표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오존층에서 가까워지면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에서 멀어지니까 다시 기온이 감소하고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다시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열원에서 멀어지는데 온도가 증가하죠. 요거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라 교과서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여기에 온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오존의 농도랑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오존의 농도와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오존층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오존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얘기지 여기에 오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오존이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층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해서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되고 높이 20에서 30km에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대륙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즉,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존재하는, 일단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뭐까지 있냐면 수증기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대류 현상도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상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구름이 생기고 그다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들을 기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대륙권 복습하면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합니다. 대류 현상도 일어나는데 수증기도 같이 있어가지고 기상 현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기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가지고 지표의 생물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적합한 온도를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생물의 호흡, 그 다음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나타나서 지표를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불균형도 해소를 해주는데 이 적도 지방에 넘치는 에너지를 고위도, 극지방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제 수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게 되면 바다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육지는 되게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인 육지에서도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에 기타, 호수, 강, 토양이 이 정도예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결국엔 호수, 강, 토양인데 굉장히 전체 물의 양 중에 굉장히 적은 양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보게 되면 해수가 제일 많고 바다,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강, 호수 이런 순서대로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직 수온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온 깊이고, 자,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정 깊이에 따라서 수온은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수온이 다시 깊이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온이 낮은 상태로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양상이 나타나요. 자, 이런 층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 2층을 혼합층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하고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깊이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해수면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깊어질수록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일정 깊이 동안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데 이런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층을 지나서 수온이 깊이에 따라서 계속 낮아지는 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다 깊은 곳에 온도가 낮은 상태로 있는 심해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혼합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혼합층, 태양 에너지,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왜 온도가 일정하냐면 이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물들이 혼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깊이 동안은 수온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수록 어때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계절 위치에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뭐가 정하냐면 바람의 세기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층의 온도는 뭐가 정하는 거냐면 태양 에너지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질 거고 바람이 적게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강력하면 혼합층의 수온이 높아질 거고, 태양 에너지가 적으면 혼합층의 수온이 낮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수온 약층에서 이 약자는 어떤 뜻이냐면 뛸 약이에요. 수온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깊이에 따라서 점차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수온 약층이 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냐면 태양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태양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위쪽 수온이 높죠?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은 게 아래쪽, 온도가 높은 게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쪽이 수온이 높고 아래쪽이 수온이 낮아서 뭐가 안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 에너지와 물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그렇죠. 섞이지 않죠. 여기가 굉장히 안정해가지고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가 교환되는 것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심해층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심해층이에요. 자, 심해층은 당연히 너무 깊어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략 4도씨예요. 왜냐하면 4도씨의 물이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과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연직 수온 분포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직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일정 깊이까지는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는 온도가 감소하는 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도 다시 온도가 4도씨로 일정한 층이 나타나요. 이런 층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혼합층,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혼합층은 왜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일정하냐면 해수면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물이 계속 혼합되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랑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멀어지면서. 됐나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혼합층.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해수가 혼합되므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계절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수온 약층. 태양 에너지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위쪽이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수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4도씨로 굉장히 낮고 계절과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위도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깊이와 위도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저위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위도고 여기가 고위도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저위도죠. 자, 저위도예요. 자,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요? 좀 작죠? 맞나요? 그 다음에 중위도예요. 중위도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죠. 자, 우리가 혼합층의 두께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람의 세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저위도는 바람이 약한데 이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심해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이 물의 온도로 나눴기 때문이에요. 고위도니까 당연히 모든 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저위도예요. 저위도니까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적도 지방이니까. 그래서 수온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예요. 자, 고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입니다. 여기를 층상구조를 나타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니까 연중 수온이 낮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고위도는 수온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음 중위도 한번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중위도 한번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죠. 여기서도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파란색이 중위도. 자, 혼합층의 수온은 이 고위도와 저위도의 중간입니다. 여기가 고위도, 여기가 저위도일 때 중간에 수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저위도 한번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수온은 가장 높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바람이 적게 불어요.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어때요? 낮을 거예요. 혼합층의 두께는 얇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시 복습해 보면, 자,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예요. 자, 저위도는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합층의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온도는 높은데. 자, 근데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안 지워졌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의 수온은 고위도와 정위도의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중 수온이 낮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수권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고 서식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불균형도 해소해 주는데, 저위도에서 뜨거워진 물이 고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해 주면서 에너지 불균형도 해소해 주는 거예요.